자, 그래서 오늘은 상단에 이거 자막 보이시나요? 네, 그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고 이거를 제 스타일로 그리면은 좋을 거를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추려드릴게요. 제가 좀 땡기는 거. 얘가 첫 번째로 나온 거 보니까 얘가 좀 주인공급 그런 건가? 보이스도 있네. 竜の心は火で磨かれた殺意。 근데 私にはまだやらねばならぬ公務がある。 이게 너무 좋은 게 그림 그리는 사람 입장에서 팬아트를 그릴 때는 목소리를 들으면은 더 캐릭터가 확실히 잡히거든요. 근데 너무 좋다. 다 익숙한 목소리. 아, 여러분들 덕력이 엄청나구나. 이거 한번 광고 영상 한번 볼까요? これは私たちの世界。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게임 쪽 가고 싶으시면은 이런 거 계속 보시는 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 계속 트렌드나 보는 눈을 키울 수 있어서 꼭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거 보는 거는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거. どうか光を導く力となって私たちに見せてほしい。 아, 그리고 이 게임이 좋은 게 노출을 막 억지로 시키지 않았네. 노출을 좀 막 되게 노골적으로 막 시키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딱 디자인에 충실한 느낌? 얘 이쁘다. 아, 얘 얼음 쓰는 애구나. 오, 완전 취향이네. 얘네는 뭔가 화속성 그런 느낌이네. 얘 너무 이쁜 것 같아요. 그쵸? 얘도 완전 취향인데? 투표 한번 할게요. 여러분 참 솔직하시네요. 사실 바이스는 주인공이라서 해보고 싶었던 그런 느낌이었고, 카렌 아니면은 클레이튼 해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역시 내 마음을 잘 알아. 그쵸? 여러분들 내가 뭐 그리고 싶은지 알고 나서 그렇게 선택한 거죠? 너무 사심 가득 티났나요? 근데 이 캐릭터 자체가 좀 매력있잖아. 너무 포즈와 느낌은 원작의 느낌을 그대로 그림체만 바꿔볼게요. 먼저 러프하게 스케치를 해주는데, 이때는 눈, 코, 입의 모양이 조금 안 이쁘더라도 캐릭터에게 느껴져야 하는 분위기나 표정은 의도한 대로 잘 나오는지를 체크하면서 그려줬어요. 이 캐릭터는 피부가 엄청 창백한 게 포인트예요. 뒤쪽에는 문어의 미끌미끌한 느낌도 잘 살리면 좋을 것 같아요. 백야극광은 지난 6월 17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신작 게임이에요. 150명 이상의 작화진이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인지 캐릭터의 비주얼이 너무나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처음 백야극광 광고가 들어왔을 때 고민을 했어요. 일러스트들이 너무 훌륭해서 엄청 부담이 됐거든요. 하지만 저랑은 스타일도 달라서 그렸을 때 그런 다른 부분들이 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려보기로 했어요. 처음에 홈페이지에서 둘러봤을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엄청 다양하고 각 캐릭터의 진영에 따라 성격이나 디자인 등이 명확해서 캐릭터만 봐도 너무 재밌었어요. 게임 원화가 출신의 일러스트레이터로서 정말 디자인이 잘 된 게임이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인간뿐만 아니라 수인, 이종족 등 다양한 종류의 캐릭터들이 많아요. 혹시 게임 원화가 지망생 분들이라면 홈페이지에 가서 한번 구경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잘 만들어진 디자인은 어떤 건지, 또 요즘 나오는 게임의 캐릭터 디자인은 어떤지 등을 파악하고 연구하는 것도 꼭 필요한 공부예요. 백야극광은 디자인뿐만 아니고 내러티브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캐릭터들 하나하나의 스토리가 탄탄해요. 덕질하기엔 딱이죠. 아직 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 캐릭터들의 서사들이 유저들에게 쌓이다 보면 백야극광의 캐릭터를 덕질하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캐릭터 팬아트를 그릴 때는 해당 캐릭터의 원화나 캐릭터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하다면 해당 캐릭터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게 좋아요. 보여지는 것과 들리는 것의 이미지가 합쳐진다면 더 풍부한 캐릭터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성우의 목소리를 수시로 들으면서 그려줬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僕がこれは嘘だよと言えば、それが嘘か本当かなんて全く意味をなさなくなる。
어때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성덕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유명한 목소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해요. 성우진에도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성덕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손은 제 손을 찍어서 그려줬어요. 기존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종종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손 같은 경우는 자료를 어렵게 찾을 필요 없이 직접 거울로 포즈를 취하고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양질의 자료를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림을 배우는 중이시라면 손 사진 위에 리터칭을 하는 것이 아닌 손 자료를 옆에 띄워두고 자료를 참고해서 그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 캐릭터는 클레이튼이라는 이름의 캐릭터예요. 대략적인 성격은 상냥하고 예의가 있으며 항상 침착한 모습을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 몸에 밴 신사로 움브라톤의 유명한 사기꾼이다. 그의 입에서 진실을 듣는 날은 아마 세계가 종말을 맞이할 때일 것이다 라고 써있네요. 제가 그리고 있는 그림에서도 클레이튼의 그런 성격이 느껴지시나요? 옷의 엠보싱 질감은 엠보싱을 표현하기 전에 큰 덩어리부터 양감이 잘 느껴지게 잡아줘요. 그리고 새 레이어로 엠보싱이 들어갈 라인을 대략적으로 그려준 후 각 부분의 톤에 맞게 엠보싱 묘사를 해줘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각 부분의 엠보싱 느낌은 잘 살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딱딱한 나무 판자처럼 느껴지게 될 거예요. 엠보싱 위의 단추들은 그 후에 묘사를 해줬는데요. 이건 단추 하나만 그려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그 위치에 맞게 컨트롤 T를 이용해서 형태 변형을 해줬어요. 드디어 제가 이 캐릭터를 그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 문어의 피부 질감을 표현할 차례예요. 문어의 피부는 일단 구글 등에서 문어에 대한 자료를 많이 찾아서 자료 참고를 많이 했어요. 안경도 디테일하게 그려주고요. 광택이 있는 질감 같은 경우는 항상 광택을 마지막에 넣어줄 거예요. 안경도 마찬가지로 뒤쪽 피부가 살짝 비치게 투명한 느낌으로 그려줬어요. 앞머리는 채색하기 편하게 따로 그려줬어요. 전체적인 실루엣 먼저 잡고 질감 묘사를 해줬어요. 이제 채색할게요. 클레이튼은 완벽하게 창백한 피부니까 기본 베이스에 컬러를 많이 넣지는 않았어요. 눈, 코, 입 위주로 색상 레이어나 소프트 라이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혈색을 표현해줬어요. 얼굴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고 다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칠해줄게요. 목에 있는 장신구의 디테일도 추가해줄게요. 이럴 때 R키를 눌러서 화면을 돌려가며 그려주는 편이에요. 게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 플레이를 해봤었는데 게임 방식이 상당히 독특했어요. 전략체인 RPG라는 장르라고 하는데 퍼즐 게임 같은 느낌이 완전 취향이더라고요. 퍼즐 게임의 캐릭터와 액션과 연출을 너무 잘 적용시킨 것 같았어요. 제가 머리 쓰는 건 좋아하는데 피지컬이 약해서 컨트롤을 요구하는 류의 게임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캐릭터보다는 각 상황에 맞게 판단하고 게임을 풀어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퍼즐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정말 좋아할 것 같았어요. 요즘 유튜브에서 백야극방 플레이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구경해보시고 플레이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의 톤을 맞춰주고 귀걸이 하나 그려서 복사, 속성 레이어들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아준 후 이렇게 해서 완성!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